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4월 20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죠. 최근 들어 학교폭력을 못 이기고 자살을 선택하는 학생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니까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조사 결과는 아닐 듯합니다. 한마디로 엉터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이 경북 청도의 동산초등학교는 설문조사 대상 학생이 3명인데 11명이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응답률이 무려 366%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응답자가 전체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가 204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중학교에서는 단 한 명의 학생만 설문조사에 응했는데요. 이 학생이 학교에 일진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 바람에 이 학교의 일진 인식률이 100%가 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코미디죠. 교가부 도대체 이런 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리로 따지면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겠지만 올 초에 내놓은 대책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마당이기에 그건 그저 원리로만 이해될 뿐입니다. 더 이상 탁상행정, 정시행정 그만하시고 단 하나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꾸준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그 집요함을 이런 데서 한번 제대로 발휘해보라는 말입니다. 자, 털기 전 뉴스로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서울 메트로 9호선 사장의 해임과 사업자 지정 취소 등의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정연국 서울 메트로 9호선 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정 사장은 또 누적 적자로 지하철 정상 운영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요금 인상 방침을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황은 이미 치킨 게임 양상, 누가 핸들을 먼저 꺾느냐만 남은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오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조사를 담당할 윤리위원회 윤리관에 임명된 이현성 의원은 윤리위원회에는 법률가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어서 굳이 국민대의 입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문 당선자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되는지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출당 조치, 초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종석 전 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장진수 전 주무관이 2010년 9월에 받았던 4천만 원 가운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남은 2,500만 원은 내가 되돌려받아서 이우헌 코레일 유통사업본부장에게 전달했다면서 이는 전부 이영호 전 고용노사 비서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몸통을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맞추는 건가요?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가 이달 안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몽준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이달 중 가능하다면서 출마 선언을 한 뒤에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는 대선 경선 방식에 대해서 대선에서는 항상 새로운 경선 방법을 시도한 정당이 승리했다면서 대선 경선 방식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항마의 출연일까요? 들러리의 출연일까요? 120만 독자의 선택, 장하준이 돌아왔다. 화제의 신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이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한국경제에 대한 촌철살인 분석과 명쾌한 대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도서출판 부키. 터널인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돈도 2,000원씩 받고 너무 짧은 거리에 2,000원 받으니까 너무 비쌉니다. 그 황당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세랑미라든지 잘못된 수요 예측 등 같은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어제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일방적 요금 인상 계획의 실상 그리고 맥쿼리라고 하는 회사의 실체를 턴 바 있는데요. 오늘 그 2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털 내용은 지하철과 맥쿼리가 아니라 우면산과 맥쿼리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서울시가 우면산 터널 민간 사업자인 우면산 인프라웨이에도 특혜를 줬고 그 회사의 일대 주주가 바로 맥쿼리라고 합니다. 시점은 2005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의 일입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 문제를 제기했던 서울시 의회의 강희용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이것도 서울 지하철 9호선과 똑같이 계약 과정에서 몇 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시점도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된 후가 되고요. 그렇죠. 이 문제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좀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 협약 변경 과정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예측 교통량 부풀리기가 기본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무상 운영 기간이 연장, 음흠. 그다음 통행 요금의 인상. 네. 그래서 이에 따른 어떤 최소 운영 수입 보장과 후순위 대출에 따른 고율 이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똑같네요. 있습니다. 9호선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면산의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98년도 5월에 네. 이게 이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에 따라 가지고 그 정부 고시로 이제 이게 실시가 됩니다. 98년.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2003년 12월 29일 날, 네. 이제 2004년 1월에 개통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제 합의서를 체결을 합니다. 이 시기가 이제 이명박 시장 시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서초구청에서 예. 이명박 시장을 만나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뭐냐면 우면산 터널이 생기면 교통량이 많아지고 서초구에 문제가 많이 교통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우려가 있으니 요금을 좀 올려달라. 그럼 이제 교통량이 줄어들지 줄어든다.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통행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고 아하. 올린 만큼 운영 기간을 기존의 30년에서 19년으로 줄입니다. 예. 줄이고 이 예측 통행량을 기존에 그냥 이제 어바웃으로 한 7만 1,000대 정도 잡았던 거를 네. 5만 1,000대 정도로 이제 줄입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크니까 네. 이게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너무 부풀려진 수치라고 해서 5만 1,000대로 좀 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합의서가 이제 체결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2005년도에 변경을 합니다. 합의서가 체결이 됐는데 또 변경을 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2003년 12월 말에 했고 2004년에 오픈을 하고 개통을 하고 해보니까 10,000대, 20,000대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아, 교통량이. 네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05년도. 예. 2005년도 3월 2일 날 3차 변경을 하게 되는데 예. 이때 뭐냐면 기존에 이 우면산 터널 주식회사의 지분을 다수 갖고 있던 측이 바로 이제 두산건설 예. 같은 건설 출자자에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맥쿼리나 뭐 SH공사 뭐 그다음에 몇몇 그 주주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 재무적 출자자로. 예. 이때 바뀌게 되면서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면서 기존에 그러니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린 거에서 2,000원은 그대로 두고 예. 운영 기간을 19년에서 30년으로 늘려줍니다. 이거는 사실 11년 이상의 운영 기간을 보장해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상당한 특혜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미 그 밝힌 바가 있지만 예. 요 기준을 따져 보면은 협약 통행료 수입을 기존에 어떤 9,500억 정도 규모였는데 이게 1조 3천억 정도로 늘어납니다. 거의 한 50%가 늘어나네요. 네, 이렇게 한 3,800억 정도가 예.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걸 사실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총 사업비와 운영 비용을 이거는 이제 그 우면산 인프라웨이가 일종의 비용으로 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거를 기존보다 466억이 늘어난 2,909억 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런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 비용을 더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기간 연장에 따른 그 협약 통행료 수입을 더 인정해주고 예. 이런 형태의 이제 특혜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 있습니다. 간단히 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98년에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네네. 최초에는 통행료는 1,000원만 받고 네. 그 운영권은 30년 30년. 보장하겠다. 네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다가 네네. 중간에 서초구가 통행량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네.
그 통행료를 올려서 통행료를 줄여야겠다. 그래서 네. 2,000원으로 올려주는 대신에 운영권은 19년으로 그렇죠. 줄인 거죠. 네네네. 근데 그게 2005년에 가서 다시 2,000원에 30년으로 다시 바뀌어진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네. 2005년 바로 이때 그 이 컨소시엄의 일대 주주가 맥쿼리로 바뀐다. 지금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 근데 여기에서는 또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예, 있는 예. 게 뭐냐면 맥쿼리가 실제로 주주로 등재되고 네. 그러니까 확정된 게 이제 2005년도 요 시점인데요. 예. 실제로는 2003년 12월 29일 요때 예. 사실상 맥쿼리가 두산의 지분을 다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등재만 안 했을 예, 뿐이지. 등기만 그래요. 되지 않았을 뿐이지 다 한 상태고. 그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네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미 거기 감사 보고서나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거꾸로 그 바로 한 달 전에 네. 2003년 11월 달에 그 문제 이지영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네. 예. 이 맥커리 IMM의 대표이사로 이제 승진을 합니다. 그래요. 예, 한 그러니까 달 한 달, 예,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즉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한 달 있다가 이 2003년 12월 29일 합의서가 체결이 되고 이게 실제로 2004년 자 이제 2004년 개통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10,000대, 20,000대밖에 안 나오니까 자기네들 생각에는 한 50,000대가 다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요거를 또 협약 조정 변경을 해서 2005년 3월 2일 날 예. 아까 그러한 조건 2,000원에 30년에 이런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비 일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시점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통행료 1,000원에 운영권 30년 네. 했다가 이것이 통행료 2,000원에 운영권 19년으로 바뀐 게 2003년 12월인데 그 한 달 전에 이지형 씨가 이제 맥쿼리 대표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등재가 된 후에 또 한 번 이제 그 바뀐다라는 건데 2,000원에 그 30년으로.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일정하게 어떤 커넥션에 따른 특혜냐 네. 아니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게 네. 자, 그러면 2003년에 협약 조건이 바뀌게 된 계기가 서초구청의 민원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서초구청의 민원이 정상적이었다면 그 이지영 씨가 그 입사했고 한 달 뒤에 협약 내용이 바뀌었고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 어찌됐건 이 협약 변경을 함에 있어서 이제 잠재적인 그 소유주의 변경 네.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진 상태고 음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올리는 부분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아, 민원이 그것도 들어온다고 거의 100% 인상을 하는 건데. 덜컥 받아줬으니까. 네, 예. 100% 인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는 과정 음흠. 이것이 저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보여지고요. 하나 지금 체크 네. 포인트가 당시 2003년에 서초구청은 통행량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민원을 그렇죠. 제기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터널 개통하고 나서 보니까 통행량이 턱없이 적었던 거잖아요. 턱없이 적었죠. 그렇다면 당시에 서초구청은 통행량이 엄청 많아질 거라는 전망을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의 우려. 예. 그러니까 이제 터널이 통과되면 과천 경기도에서 그 오는 차들이 예. 많아질 거다. 1,000원이면 예. 다 저기 막히는 저 남태령이나 양재도로나 이쪽을 우회하지 않고 일로 올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아질 거다. 이제 물론 이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림으로 해서 일정하게 이제 교통량을 좀 줄인 측면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면산 터널은 결산을 이제 반기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보통의 회계 기준이 아니라 1년 보통 1년이잖아요. 네. 근데 2004년 1월 달에 개통을 하고 다음 정상기일이 언제냐면 2005년 6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 3월 2일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 결산을 앞두고 음흠. 계약을 변경한 거죠. 어. 그러니까 사실상 2003년 12월 29일 날 한 거에 대해서는 그 뭐 맥커리의 어떤 일정한 역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요금 인상분은 일단 얻어낸 거죠. 예. 그 다음번에 2005년 3월 즉 실제로 정산을 하기 직전에 계약 기간을 30년을 더 이제 11년을 더 연장을 시킨 거죠. 그래요. 30년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요. 하여간 네. 지금 시점이 묘하게 맞아떨어지는데 또 네. 하나 지금 또 다른 특혜 이제 그 요금과 이제 운영권 기간 이런 거 말고 특혜 여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소득 보전, 그러니까 수입 보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자, 이제 요거는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최초에는 90%였어요. 90%요? 네, 예. 90%였다가 이게 이제 2005년 3월달에 할 때 요거를 85%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85% 줄이는데 예. 이거는 이제 5% 줄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11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실제로 이거는 줄어든 게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총량으로 따지면 늘어난 네, 거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 79%로 또 줄입니다. 6%를 더 줄여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우면산 터널 같은 경우에 이 예상 통행량을 너무 높게 잡았어요. 애초에.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거를 계속 줄여 나간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2008년도에 이제 그 90%에서 85%, 85%에서 79%, 현재 이제 79%인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 나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 교통량을 통행량을 높게 잡으면 네. 그만큼의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보전해 줘야 되는 것은 또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일정하게 이제 서울시가 노력한 흔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 보전 금액을 줄여가기 위해서 예. 그 이러한 이제 수치들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그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도 이 지하철 9호선에서 15%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많았었는데 금리가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몇 %로 되어 있습니까? 20%입니다. 그러니까 20%요? 예. 이게 참 놀라운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맥쿼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우면산 터널에 이제 266억이 들어가 있는데 예. 실제로 여기에 이제 맥쿼리는 한 96억 정도의 이제 쉐어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여기에 대해서 20%를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빨대가 두 개인 거죠. 빨대가 두 개. 그래서 하나는 이 여기에 따른 사업 수익 보전이 한 8.07% 정도, 8.03%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추가로 20%의 그 금리, 그 후순위 채권 네. 금리가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한 28%짜리 사업인 거예요. 20%면 거의 카드 이율보다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신용카드? 네. 거의 뭐 사금융 수준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 법인세법에 보면 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적법하지 않은 어떤 거래에 예. 대해서 이거는 부당한 행위로 자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거 세법상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즉 뭐냐면 대주주가 자기가 주인인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그 사업 수익 외에 별도의 이자 수익을 계속 취하는 거. 예. 그것이 이제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법인세를 예. 계산하는 에 있어서 예. 이걸 이미 저희 그 법인세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수입 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이 우면산 인프라웨이에 지금 그 지원해준 시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개통 이후 작년까지 한 520억 정도. 520억이요? 네네.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매년. 그 매 초기 년도에 100억에서부터 계속 이제 줄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화근은 가장 근원부터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애당초 예측을 할 때 그 통행량을 너무 턱없이 높게 잡은 데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통행량을 그러니까 예측 조사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예. 네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네네. 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제 당시에 이거를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예. 자기네들이 이제 처음에 뭐 한 7만 대, 예. 7만 대 원래 이제 그 고시될 때는 이제 이거 별도의 그 연구 없이 7만 1,000대 정도로 이제 고시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연구가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03년도 체결할 당시에 5만 1,744대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개통 시점에 2004년 개통 시점으로 기준했을 때 하루에 5만 1,744대가 다닐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했는데 실제는 한 14,500대 정도가 다녔죠. 이제 그건 이제 그 통행료를 1,000원으로 잡았을 때. 2,000원으로 잡았을 때. 그때 2,000원으로 잡았을 때입니까? 네네네. 2,000원으로 이제 잡았을 때
그러니까 7만 대에서 5만 1,000대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네. 한 거죠. 예. 그때 이제 그 서초구청 민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변경,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한 2만 대도 채 안 다니니까 이게 시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조정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 용역 없이 그냥 5만 1,000대에다가 일괄적으로 67%를 감을 해가지고 그냥 3만 4,000대라고 하는 것을 예상 통행량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정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주먹구구네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저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3만 4,000대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건 이 시점이 2005년 3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통행이 1년 하고도 3개월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된 상태인데 예. 이미 그 동안의 통행량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실제 통행량. 예. 근데 실제 통행량보다 더 높게 잡은 거죠. 더 높게 잡은 상태에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결정적인 아니 그 얘기는 그냥 문제가 있다, 그 이렇게 시비 보여지고. 그러니까 시민 예산 갖다가 밀어주겠다, 퍼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작심하고 퍼준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그건 정말 그러니까 개통되기 전이라면 그렇죠. 예측이 좀 네. 틀릴 수도 있다고 네, 볼 수 네. 있겠지만 네. 개통되고 실자료가 있는데도 그 훨씬 턱없이 높게 잡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강용우 의원께서는 네. 이 통행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네. 정상적인 논리 외에 다른 어떤 이유가 개입돼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요. 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떤 통행량 부분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11년도 작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자기네들끼리 용역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우면산 인프라웨이가 이제 요청한 형태로 서울시가 용역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 예. 이 과정에서 나온 것도 보면은 오히려 지금 2031년에 예. 2031년에 겨우 4만 대로 돌파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 이것도 2015년도에 가령 이 요금을 3,000원으로 인상해가지고 예. 2만 대 이하로 강제적으로 뚝 떨어뜨린다. 이렇게 지금 예. 도표를 보시면 예. 뚝 떨어뜨리고 여기서 다시 어. 올라가는 형태로 이게 예. 이제 2011년도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짜맞추기 형태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 2003년 네. 2003년도에 한 부분과 2005년도에 한 부분과 최초의 한 부분의 이 격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럼 연구 방법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예. 이렇게 제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2011년도에는 주변의 도로 계획, 예. 그래서 도로 계획에 따른 그 분산 정도, 예, 분산 그다음에 효과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OD라고 해서 오리진하고 데스티네이션하고 이 출발지하고 도착지 지점의 산업 편성 현황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일정하게 이제 분산 효과라든가 아니면 실제 이용 밀도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별도로 이제 측정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최근의 결과치는 여전히 그 기존의 데이터에 훨씬 못 미치는 형태가 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네. 그 개통이 됐고 실제 통행량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통행량보다 턱없이 높게 네네. 통행량을 잡은 데에는 우면산 인프라웨이 네. 나아가서 그 일대 주지인 맥쿼리를 지원하기 위한 네. 의도적인 밀어주기가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자,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는 이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다만 정황상으로 예, 그렇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연구를 책임졌던 그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이 당시에 이제 백용호 씨였어요. 지금 그 대통령실장하고 네, 대통령 정책실장. 예, 정책실장. 예. 네. 그다음에 담당했던 그 황모 박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연구 책임자죠, 그러니까. 네네. 예. 이 분은 이제 그 당시에 청계천 그 이명박 시장의 중점 사업이었던 청계천 그 사업단장을 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실제로 주도해서 이 연구 용역을 했던 분인데,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된 이후에 예. 그 모든 연구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책 연구기관의 원장. 그렇습니까? 예,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으로 가셨죠. 그 이분이 이제 그 용인 경전철 부분이라든가 거기서도 또 이 너무 부풀려진
그 교통량 때문에 또 논란이 됐었던 그런 당사자시죠. 예. 지금은 이제 임기를 마치시고 이제 현재 모 대학에 이제 교수로 지금 재임 중에 계신데 네. 이런 부분들 즉 뭐냐면 이 일에 종사했던 분들이 아주 공교롭게도 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뭐 소위 고소용 라인이나 영포 라인에 버금가는 S 라인으로 네. 이제 등극을 하면서 예. 잘 나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어떤 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충성도나 이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일정한 어떤 보상적 차원이 아니었을까 이런 의혹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이라고 네. 하면 그때 했던 이 엉터리 조사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형용 모순인데 네. 그렇죠?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데 보상을 해줬다. 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집단의 어떤 본질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겠죠. 그런 네. 부분들은 예. 어느 집단에서는 뭐 사람을 뭐 죽인다거나 이러는 게 그 조직에서는 그 일륜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떤 조직에서는 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른바 조폭이나 이런 네, 데서.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비유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뭐 조직 논리에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러면 그리고 적어도 저는 이미 서울시에서 계속 수백억의 보전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이 떠난 다음에라도.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더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예. 좀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애둘러 가지 말고 배경호 당시 시정개발연구원장이나 황모 이제 그 연구원 네. 같은 경우 잘 나갔다고는 하지만 또 하나의 지금 정황이 이지영 씨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협약이 이제 최초로 바뀐 게 2003년인데 바로 바뀌기 한 달 전에 맥쿼리 IMM 그러니까 대표로 갔다. 네. 이렇게 본다면 네. 이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네. 일정하게 그 결정을 하고 역할을 했을 개연성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그래요? 부분에 있어서 예. 이제 서울시가 어떤 그 사업 주관자였고 예. 그 과정에서 뭐 일정하게 이제 협약의 어떤 조건 여러 가지 이제 컨디션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네. 나름대로 서로 이제 기여를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가 확증이라는 것도 사실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예. 어찌됐든 맥쿼리라고 하는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형태의 회사들을 운영을 했었고 예. 그 과정에서 그 대표이사로 앉았고 한 직원이 한 30여 명 되는 회사를 예. 이제 앉혔고 예. 그다음에 이 회사도 뭐 그 시청 바로 옆에 그 하나 빌딩에 이제 있었고요. 아 거기 있었습니까? 네네네. 예. 물론 이제 그게 뭐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물론이죠. 없습니다만, 예, 예. 네네. 그 이후에 이제 2003년도에 대표이사 되고 나서 예. 2007년 9월 28일 날 이 맥쿼리 IMM 자산운용하고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이 합병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납입금 한 219억짜리 이제 회사로 해서 이제 이름을 이제 골드만삭스로 자산운용으로 바뀌면서 그 대표이사로 이지영 씨가 계속 취임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됐는데 이걸 보면은 이제 뭐 이 회사 내용을 보면은 같은 층에 있었어요. 이 회사랑 예. 골드만삭스랑 이 맥쿼리 IMM이랑 예. 같은 회사에 같은 게 있었고 합병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맥쿼리가 37명이고 골드만삭스는 한 8명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죠. 예. 그 이후에 이제 45명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업무 그 고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뭐 이름 뭐 어떤 연유에서 이제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맥쿼리의 지분이 존재하는 회사에 예. 그 근무를 하고 있었고 예. 이 시기가 이제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예. 이어지고 있었다. 예. 그래서 예. 요때 주요한 어떤 우리 맥쿼리 관련된 그 민간 투자 사업들이 대부분 이루어졌다. 지하철 9호선도 마찬가지고. 그 맥쿼리가 네. 지금 국내에 지금 투자한 민자 사업이 총 14개라고 하던데. 네네. 뭐 여기에 보면 그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도 있고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도 있고 네. 인천대교도 있고 뭐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도 있고 14개라고 하는데 네네. 맥쿼리가 투자한 이 14개의 민자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계약 체결 기간이 거의 대부분이 바로 그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 이때까지로 집중이 되나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네.
저 그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 네. 우면산 터널 같은 경우만 놓고 지금 그 복귀를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당시 서울시 의회에서는 걸러지지 않았습니까? 당시라고 하면 언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특히 2005년이나 네. 그러니까 협약이 변경이 될 때 네. 이럴 때 왜 서울시 의회에서 문제 제기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아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서울시 의회는 아니었었고 예. 저는 2010년도에 예. 이제 되었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그 뭐 한나라당이 다수였었고 이제 또 이명박 시장 때는 이제 일부 균형이 이루어졌었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뭐 검토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의회에서 거의 구멍이 생겨 있었던 거래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실제로 또 의회가 그 전에는 이제 뭐 어떤 이러한 어떤 정책 현안에 대해서 네. 어떤 밀도 있는 어떤 점검이나 예. 이제 경제 감시 역할을 좀 하는데 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이 우면산 문제에 대해서 강용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어떤 거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까? 네, 제가 상당히 그 안타깝고 좀 아쉬워하는 부분인데요. 예. 제가 이제 작년 12월 1일 날 예. 보도자료를 내서 이 우면산 터널 사실은 이제 우면산 터널 요금 인상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011년 11월 19일 날 할 예정이었어요. 아, 또 올리려고 하셨습니까? 요금을? 500원 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500원 올렸죠 이미. 아, 올렸습니까? 네네. 올렸죠. 예. 그 500원 올리는 인상 계획을 예. 2011년 11월 19일 날 올릴 계획이어서 예. 제가 이제 2011년 11월 초에 예. 관련 자료들을 쭉 수집을 하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요금 인상이 수년이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아, 예. 예, 그 이제 실질적으로는 2011년 그 12월 19일 정도에 이제 500원이 인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12월 1일 날 이제 보도자료를 내고 이거의 계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특혜 문제까지도 이제 제가 제기를 했고 일부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주장을 했던 거는 서울시가 요금 인상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연기를 하고 즉각적으로 좀 재협상을 해라. 네. 그동안 수차례 이 합의서 협약 변경을 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변경을 위한 재협상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그냥 넘어갔죠. 물론 네. 이제 이때 당시에는 박원순 시장께서 예. 이 부분을 그닥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12억 네. 재보선이 끝난 직후니까 그렇죠. 뭐 서울시 네. 업무 파악하기도 아마 바빴을 거고. 네, 또 예산 시즌이었고 예. 12월 달에 이제 뭐 정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돼서 그것이 이제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고 또 서울 시민들이 지하철 9호선보다는 이제 이용 빈도가 좀 적은 부분도 있었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 근데 부분.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고 난 직후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치더라도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까? 아, 지금은 이제 어찌됐건 지금 전체 이슈가 예. 지하철 9호선에서 우면산 터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예. 이 맥커리의 비슷한 유형 네. 으로 이제 세금을 계속 먹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그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어찌됐건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이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한 10개가 되는데 예. 이 중에 이 MRG가 보장되어지는 사업이 딱 2개예요. 바로 이 우면산 터널과 예. 이 지하철 9호선 맥커리가 관여된 예. 이 사업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 MRG가 보장되었던 시점은 이제 민간 사업자인 경우에는 민간 사업에서 제한한 경우에는 2006년. 그다음에 그 이유는 2009년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2006년도로 다 종결이 된 겁니다. 네. 그 이후의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MRG가 보장이 안 되죠. 대신에 이제 MRG를 요금이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취자를 위해. 네, 그러니까 MRG라고 하는 건 이제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 네,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보장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도 좋아할 게 아니라 거꾸로 요금 인상에 또 그렇게 요인으로 갈 수 있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가령 기간 그 시설, 도로나 철도, 교량, 뭐 항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 간접 시설로서 네. 간접 자본으로서 어떤
그 공공재 역할 따라서 이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게 좀 타당한데 네. 일정하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어졌던 그 뭐 우리 외환위기 이후에 그런 상황들 그렇죠. 예. 또 그런 틈을 비집고 그런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다음 그 이후에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외자 유치가 절대 선이었던 시절 네. 이런 시절을 이제 우리가 지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죠. 그렇죠. 네, 네. 예. 자, 그 우리 강희용 의원께서 이제 우면산 터널의 문제를 이제 파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맥쿼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혹시 맥쿼리라고 하는 이 그 그룹이죠, 사실은 맥쿼리는. 네, 네. 이 그룹 그리고 뭐 맥쿼리 IMM이라든지 이런 이제 계열사. 네. 혹시 이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일단 자료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예. 뭐 이제 그 금융감독원이나 이제 이런 데서 나온 자료들, 그다음에 이제 외국 그 자사 홈페이지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사실 꿰어 맞추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지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좀 초점을 좁히기 위해서 네네. 저희가 어제 이제 그 지하철 9호선 문제를 그 이제 터는 과정에서 네. 투기자본감시센터 이제 사무처장을 연결을 했었었는데 네네. 그때 사무처장의 주장은 네. 이런 특혜 협약이 있는 배경에는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그 커넥션의 형태가 뭐 네. 뭐 이래서 고생하셨습니다 해가지고 이래서 뭐 박스째 네. 돈을 전달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네. 그 이 커넥션에 연결돼 있는 사람이 맥쿼리의 네. 그 투자자로 그러니까 네. 지분을 갖고 있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 바로 이 점에만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혹시 그런 흔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제가 네. 이거를 이제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근데 그 뭐가 있었냐면 이제 2006년도에 이제 맥쿼리 그 신한운용 그 예. 자산 그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좀 맥쿼리 자산운용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올해 2월달에 예.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원래 닉반 겔더라고 하는 그 대표이사가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면산 터널이니 뭐 지하철 9호선이니 이런 것까지 쭉 완성을 하고 한국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현재 그 백철음 씨, 예. 백철음 대표이사로 이제 바뀌게 되고 예. 그 이제 닉반 겔더는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장사를 잘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승진을 해갖고 아시아 총괄로 갑니다. 예. 네, 그런 상태가 되면서 이게 그러면 이제 이 백철음 씨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그 한국인들 거론되어지는 분들이 이제 뭐 어제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누구죠? 그 송경순 씨라든가 지금 그 이분은 뭐 이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하고 뭐 저기 워싱턴 모임 하는 회원이었다고 하더군요. 멤버라고 했고요. 이분이 이제 지금 이 맥쿼리의 어떤 감독이사로 좀 재직 중이시죠.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바로 실시한 게 이제 공기업 선진화 방안. 그렇죠. 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뭐 말은 선진화지만 실제로 민영화를 그렇죠. 하겠다라고 예. 하는 거고 예. 이거를 공기업을 사들일 수 있는 그 외국 자본들을 위한 예. 일종의 공기업 매각 작전을 쭉 펼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등장하시는 분이 이제 현호석 예. 이제 서울대 교수신데 예. 평가단장을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이게 적정하게 평가를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이분을 이제 증인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네. 이 공기업 매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그다음에 우려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기존의 맥쿼리가 즉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이러한 조그만 사업에 이제 손을 대면서 즉 서울 지역 근간에 있는 사업들을 우면산이라든가 지하철 9호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된 이후에 좀 큰 사업들을 이제 벌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황적으로는 뭐 의심이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수익을 쉐어했을까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건 좀 상상력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건 알 길이 없고요. 네, 예. 알 길이 없고요. 예.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협약 체결 당사자들은 이미 다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것 등을 통해 가지고 이 당시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약 체결 당사자가 어떠한 예. 뭐 부당한 외압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뭐
뭐 이익을 예. 편취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대형 민자 사업에 맥커리라고 하는 그룹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외국 자본은 한국에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온 결과인지 아닌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형태에서는 이 맥커리 그 한국 인프라 투융자 회사가 이제 핵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좀 저희 우리나라 그 코스피하고 런던 증시에 동시에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상장이 돼 있습니까? 네. 국내 증시에도? 네. 예.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용이한 측면이 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그 외국계 자본들이 이 상장 주식을 사는 것으로서 그 일종의 간접 투자 그러니까 그러면 맥커리를 창구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11월 기준인데요. 외국인 지분이 전체 한 22%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57.9%, 58% 가까이 되고. 뭐 연기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뭐 군인공제라든가 뭐 공무원 연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개인 주주들이 한 19%. 개인 주주들이.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물론 시장에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일부 주식에 대해서 어떤 뭐 소유 변동이나 이런 거 일반인도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큰 메이저는 뭐 국내 기관 투자자하고 외국인 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면 상장사는 주주 명부를 일반인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인들은 사실 열람이 곤란하죠. 뭐 가령 뭐 수사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일종의 개인정보, 금융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민자 사업을 결정하거나 연구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지분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 신고를 정기적으로 재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설령 갖고 있다더라도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다는 그렇죠. 보장은 없죠. 그럼 뭐 차명으로 갖고 있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어찌됐건 이러한 일정한 배당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자 어떤 주식을 통한 뭐 등락에 따른 이런 부분은 이제 이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 보니까 5년치, 그러니까 2012년부터 이제 뭐 한 2008년, 2007년도에서 보니까 한 2배 이상, 2.5배 이상 이렇게 늘었어요. 뭐가요? 배당이요? 주당 아니 주가가. 주가가. 그 과정에서 이제 꾸준한 성장세를 사실 보여온 거죠. 갖고 그런 것을 가령 뭐 이제 일정하게 이제 이러저러한 그 사업 투자 진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초기에 투자를 했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는 셈인 거라고 보여지죠. 알겠습니다. 지금 맥커리는 여전히 계속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탐구를 해야 되는 내지 저희들 표현으로 하면 털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남겨놓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우면산 터널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강대영 의원께서.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9호선 문제가 나왔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정 안 되면 사들여버리겠다. 이런 언급도 했었거든요. 이것도 그런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전체 총 사업비가 1,400억 정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뭐 이미 이제 서울시가 한 520억을 또 보존을 해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 보존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요금 인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또 시민들 부담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1년 말에 이미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렸고 지금 계획으로는 2015년도에 3,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터널 구간이 3km가 채 안 됩니다. 3km가 채 안 되는데 3,000원. 우리가 비싸. 고속도로 비용으로 치면 3,000원이면 천안 이남까지도 갑니다. 사실은. 천안까지. 그 불과 5분 거리 채 안 되는 1, 2분 거리도 안 되는 그 거리에 그 비용을 내고 다닌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그동안에 이 권력자들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시민들 대상으로 가서 주머니 돈 탁탁 털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들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생색은 생색대로 내죠. 터널 하나 뚫었고 교통 좋아집니다. 생색은 자기가 다 내고. 그러니까 사후 부담은 시민들이 다 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혹자는 이제 그 건설할 때는 토건족이 빼먹고 운영할 때는 또 저기 외국 자본이 빼먹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결국은 시민 세금 아니면 시민이 갖고 있는 호주머니 돈인데 그렇죠. 이런 형태가 그 민간 투자 사업에서 계속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는 좀 대단히 우려스럽고 예.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예. 혹은 뭐 일정하게 근데 이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해외 자본 유치라고 하는 또 우리 뭐 국민들이나 예. 정부에서도 좀 나름대로 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면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균형을 맞춰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걸 뭐 몰수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사들이는 거죠. 예, 사들이는 건데 네.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이 그 사들일 때의 어떤 그 뭡니까 보상할 금액 네. 이것을 과연 이제 시민들이 또 얼마만큼 용납할 것이냐. 그렇죠. 또 그건 또 시민 부담이죠. 네, 또 그대로. 그렇죠. 예. 그대로 부담이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재협상을 통해 가지고 예, 합리적인 방안을 재협상이 네, 낫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뭐 저기 뭐 그 자본 입장에서는 최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재협상을 해서 깎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일부 제한을 지하철 9호선을 상대로 제한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후순위 대출에 대해서 이제 15%가 너무 비싸니까 4%대 저금리로 좀 대환을 하자 이런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대안으로도 또 이건 의미가 20%니까. 있다. 네, 20%니까 예. 이거는 그래서 이게 어제 뭐 저 한겨레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막 123억이 영업이익인데 이자 비용이 123억이에요. 그러니까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지금 강희용 의원께서 그 해법으로 재협상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고 네. 그 우면산 터널 인프라회의에서 이제 받아들이질 않고 그래서 만약에 분쟁으로 갔을 경우에 네. 분쟁으로 갔을 경우에 이게 이제 한미 FTA가 이제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쭉 그 최근에 이제 맥쿼리 인프라 투자자 주식회사를 이제 좀 이제 서칭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공개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공개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미국 국적의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번 그 한미 FTA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그 투자자 제도,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이 부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의 1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주주 현황을 보면 일단 라자드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캐피탈 그룹. 이게 이제 이 맥쿼리 한국 코리아의 주주로 지금 한 5%씩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 두 회사 모두 본사가 지금 뉴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칫하면 그다음에 최근에 이 지하철 9호선이 아주 강경일변도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ISD 제도를 믿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다가 안 되면 이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를 이용을 해서 다른 쪽으로 걸어버린다. 네네. 그렇죠.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한국 정부, 지방 정부를. 네. 그러면 이제 뭐 우리 국내법 내지는 뭐 서울시 조례 아무리 만들어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한미 FTA가 그렇게 논란을 빚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바로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라고 했는데 이때 정부는 그건 너무 기우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정부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너무 빠르게 이게 실현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라자드나 이제 캐피탈 그룹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라자드하고 캐피탈 그룹은 일단 2011년 말에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한미 FTA 그 ISD 조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할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뭐 요금이 뭐 500원 오르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그러니까 민자 사업은 펼칠 대로 다 펼쳐놨고 이거에 대해서 뭐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어떻게 한번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를 이용을 해버리면 완전히 원천 봉쇄당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시민이나 국민의 호주머니는 계속 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그렇게 거죠.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네. 이것도 저희가 한번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좀 이 문제만 따로 떼어서라도 한번 좀 이건 짚어봐야 되는 네.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강희용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이털남 마음에 드시나요? 응원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털남을 만들고 있는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으로 참 언론을 키워가는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오마이뉴스 메인면 왼쪽 상단에 있는 10만인 클럽 버튼을 누르시고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733-5505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털남과 오마이뉴스의 배우가 되어주십시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 강희용 의원이 인터뷰 말미에 했던 말이요. 9호선 그리고 우면산 터널을 둘러싼 분쟁이 자칫하다간 한미 FTA의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민생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는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촉각을 곤두세울 문제입니다. 저희 이털남도 이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의와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털남 김종배였습니다.